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판례 스터디 영상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하고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상호 있죠? 상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후에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상업 사용인을 좀 해봤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차분히 하시고, 요거는 짬짬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짬짬이 들어주시는데 욕심내시면 안 되고요. 차분히 따라오시면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호입니다. 상호에서도 이제 시험이 나오는데 주로 상호에서는요, 상호 권리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나오고 조문에 이제 나올 만한 게 몇 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나왔던 기출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호 선정의 자유 있잖아요. 상호 선정의 자유. 우리 상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법 정책적으로 상호 자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뭐냐면 자유주의는 상호 진실주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상호와 그 영업 내용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상호 자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상호 진실주의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호 진실주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드러난 상호와 동일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우리 입법 정책상 정책상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상호와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 상호 진실주의라고 하고요. 우리는 상호 자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8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상호 자유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인은요,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그랬죠? 법무사에 전문으로 나왔던 건데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물론 이 상호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발음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어떤 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표로는 갈 수 있지만 상호는 아니다. 뭐 그 정도.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상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예외적으로 상호를 너무 자유롭게 해줬더니 이 복잡하고 거래 질서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만 우리가 규제를 하자. 그래서 요 이후로는 어떻게 뭐가 나와요? 상호에 대한 제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은 뭐냐면 회사 상호는 반드시 이 회사의 형태의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알겠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 5가지 회사 있잖아요. 요거는 각각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게 붙여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회사 상호에는 반드시 뒤쪽에 이걸 붙여야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회사, 뭐뭐뭐 유한회사, 뭐뭐뭐 유한책임회사. 아시겠죠? 이렇게 붙여야 된다. 그래서 회사 상호에는 뒤에 회사의 종류라는 문자를 붙여야 된다.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이제 됐네요. 회사 상호를 사용할 때는 좀 제한되네요. 그 다음에 회사 상호는요, 부당하게 사용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회사 상호는 자칫 회사가 아닌 자가 사용을 했을 때, 상대방이 거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어요. 회사가 아닌 자가 회사라고 하게 되면 자칫하면 그죠? 이 회사인 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도 제한하자. 그래서 회사가 아니면요.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다가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회사의 영업을 양수했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영업을 양수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A라는 주식회사의 영업을 B는 어때요? B는 상인이 다시면서 회사가 아니었어요.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 영업을 양수했죠. 영업을 양수했다 해서 회사가 아니면서 이름을 회사 명칭을 사용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회사 명칭 사용하면 안 돼. 됐습니까? 그런 거 말한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 명의 회사의 영업을 양수했어요. 양수했을 때 비록 한 명의 회사가 아니더라도 상호에 한 명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틀린 거죠. 사용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문제를 확인해 보시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 법원직 보시는 분들을, 그죠? 법원직 보시는 분들은 이 조문을 잘 보셔야 돼요. 거의 한 70%가 조문이에요. 그리고 한 30% 판례가 나오는 거니까 조문에서 많이 나와요. 조문을 응용해서 나오곤 하기 때문에 제가 짚어주는 조문을 잘 이해만 하신다면 골라낼 수 있습니다. 답을요. 자, 그 다음에 상호의 단일성이다. 단일성. 물론 법무사도 조문이 뭐 거의 5, 60% 넘어갑니다. 상호의 단일성이에요. 동일한 영업에 대해서는 단일 상호를 사용이죠. 그렇죠. 동일한 영업인데 상호를 여러 개 사용하면 헷갈리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시험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으니까 확인해 두십시오. 법무사, 법원직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냅니다. 동일한 영업에 대해서는 단일 상호로 사용한다. 그리고 지점의 상호에는 종속 관계를 표시해야 된다. 알겠죠? 지점은 지점의 상호일 때는 종속 관계를 표시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하나 그냥 단순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이제 옛날에 시험이 이런 게 하나 나왔는데요. 요걸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법원직에 좀 문제가 괜찮은 문제가 나왔죠. 법무사도 한번 나왔던 것이지만 개인 상인하고 우리 법인 상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개인 상인은요. 수개 영업을 할 때 개인 상인이 수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수만큼 서로 다른 상호를 선정해서 쓸 수 있습니까? 개인 상인은? 그렇죠. 가능하죠. 회사의 경우는 수개 영업이 있는 때라도 상호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하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회사와 개인은 좀 달라요. 개인은요, 이 상호 자체가 절대적 등기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회사는 어떠냐면 설립하면서 있죠. 설립하면서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립과 동시에 상호도 오직 회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여러 개의 영업을 하더라도 그냥 삼성전자 주식회사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개인 상인은 뭐죠? 이 등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뭐 맥주 사업, 그다음에 막걸리 사업 등등 할 때마다 그 이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요거 하나 여러분이 여기서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고요. 나머지는 조문 문제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등기하면 어떻게 했냐? 상호 등기의 효력이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호권이 나오는 건데요. 상호권 나오는데 일단은 상호는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호권이 인정되는 거 아시죠? 상호권은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상호권은 등기하면 상호권이 강화된다고 해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상호를 등기했을 때의 효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상호 등기의 사전 배척권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을 제가 요 밑에다가 여러분들은 요걸 조심해요. 요거 조심한다기보다도 이런 걸 특징하고 있죠. 밑에 이렇게 코멘트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걸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조문과 요 조문의 특징 그리고 뒤에 다른 조문과 연계되는 부분을 제가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놨기 때문에 조문의 어떤 체계를 아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요 22조 조문은요. 다른 표현으로 상호 등기의 사전 배척권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그 등기한 상호를 다시 어때? 등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등기를 해놓음으로 해서 사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전 배척권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이건 지역적 제한이 있네요. 지역적 제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해요. 자, 특징이 뭐냐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의 지역적 제한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동종영업에 한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한 상호를 하더라도 다른 영업을 할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영업을 할 때. 알겠죠? 예, 그래서 상호 등기, 사전 배척권이, 근데 여기는 조문상 뭐가 없냐면 인접적이라는 개념은 여기 없어요. 나중에 이제 경업금지에 가보면요. 인접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인접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뭐 인접적은 없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호는 동일한 상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종영업이고요. 동종영업이고 동일한 상호를 말해요. 그래서 등기법에 가보면 이 상호는 동일한 상호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요걸 여러분이 일단 알아두시고 요 22조 법조문 해석할 때 최소한 요 특징의 내용은 알아두셔야 된다. 끝. 됐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2조는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타인이 6번 한번 볼까요? 6번.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에 상호를 못한다. 이 주문 그대로 넣는 거죠. 그래서 이 22조에 기해서 선등기자가, 먼저 등기자가 후등기자, 만약에 있는데도 또 등기를 누가 했어요. 그럴 때는 후등기자에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상호 배척할 수 있겠죠? 한다, 그죠? 사용하지 말 할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에는 상호 등기의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다, 그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로. 자, 넘어가셔갖고 상호의 가등기 나왔다. 요즘은도 이 조문으로 아주 자주 나와요. 조문 자주 나오기 때문에 법원직, 법무직 법무사 할 것 없이요. 자주 나오니까 법원직도 한번 이제 나올 때가 됐죠. 보시면 이 상호는요. 가등기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회사 같은 경우는요. 회사 처음에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발기인들이 모여서 설립 등기할 때까지 그 과정이 길어요. 근데 회사의 이름을 미리 지어놨단 말이에요. 상호를. 그러는데 그 기간 설립 등기할 때쯤 되었는데 등기하려고 했더니 누군가가 이미 상호를 사용하고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데 상호 등기에 대해서 자기 상호를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를 만약에 가등기 하잖아요. 나중에 설립 등기, 본등기 하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해놓기 때문에 순위가 어때요? 이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가 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배척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1항을 조심해야 되는데 1항에 가보니까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본점 소재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뭐가 빠졌네요. 뭐가 빠졌어요? 인적회사가 빠졌네요. 누구요? 인적회사는 한명회사 있죠? 한명회사와 합다회사가 빠졌네요. 이거 왜 빠졌을까요? 이거 왜 빠졌을까요? 특히 설립할 때잖아요. 그죠? 설립할 때니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를 처음 설립하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이 여기에서 설립을 하겠다고 하면서 설립 등기까지 있죠.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상호를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등기 제도를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명의 사업자에서는 설립이 너무 쉬워요. 그냥 정관을 작성하잖아요. 정관.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가서 등기하면 돼요. 등기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관만 작성하면 회사가 설립할 수 있다니까요. 등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호를 정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날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이 가등기에 실익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빠져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해 또. 그 다음에 가봤더니 뭐라고 됐어요? 회사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회사에는 한 명에서 합자해서 포함됐을까 안 됐을까요?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명에서 합자해서 다 포함해서 회사는 상호나 목적, 그 목적을 뭐예요? 변경입니다. 변경. 변경할 때는 어때요? 한 명에서 합자해서도 일단 등기하고 난 다음에 변경할 때는 어때요? 그때는 또 기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명에서 합자해서 다 포함되는 겁니다. 변경할 때는 가동이 가능해요. 다. 그 다음에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 됐죠? 그래서 설립할 때는 뭐 한다? 인적 회사가 빠진다. 그 다음에 변경하거나 이전할 때는 가등기 할 수 있다. 됐습니까? 끝. 그리고 이 가등기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22조 상호 등기 효력있죠? 거기에 있어서의 본등기로 봐준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 그 정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됐네요. 여기 시험 나오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조 한번 가볼까요? 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 금지. 이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 금지는요. 여러분이 이제 상호권을 얘기하는데 상호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호 사용권하고 상호 전용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호 사용권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상호 전용권. 누가 내 상호를 사용할 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이게 상호 전용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호 전용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등기 전하고 등기 후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등기 전. 그래서 우리 조문을 살펴보면은 요 1항 부분 있잖아요. 1항 부분이 등기 전에 상호권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 사항에 가보면 등기 후에 상호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상호를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오인이 그죠? 그리고 요건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누구든지죠. 그 다음에 부정한 목적이 요구되죠. 그리고 타인이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가 얘기한 거죠. 그때 아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앞쪽에 봤을 때 22조의 상호 등기 효력에서 그 상호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밑에 요 표시를 해놨습니다. 비교해 봤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아까? 여러분 안 볼까 봐 비교를 다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상호는 뭐라 했어요? 등기법에 가보면 동일한 상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동일한 상호가 아니에요. 유사한 상호, 유사한 상호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특징, 여기에 상호는 유사한 상호도 상관없어요. 단지 어때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기만 하면 유사한 상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문을 여러분 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항을 위반해서 상호를 사용할 때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어때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아, 손해를 받을 염려 있는 자는 등기하지 않는 자겠죠. 등기한 자는 어때요? 손해를 받을 염려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때요? 등기한 자에 대한 상호권 행사가 더 편리해졌죠. 입증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권이 강화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폐지 청구와 별도로요. 손해난 게 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사항을 잘 보시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건 등기 후의 문제예요. 동일한 특별 강령시군의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 사용한 것으로 어때요? 추정해져 버리죠. 추정해져 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서 등기 전에 상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해야 되죠. 그렇죠?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을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손해받을 염려도 입증해야 돼요. 그럼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등기를 해보면 여기는 부정한 목적도 추정해줬죠. 그 다음에 손해받을 염려도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등기하게 되면 상호권이 강화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꼭 알아둡니다. 요건. 그래서 이 등기 후의 문제다. 그리고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한다. 추정 조항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조항이 바로 법률상 추정 조항이에요. 법률상 추정 조항. 그래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했을 경우에 법률상 추정 요 조항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한번 가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오인해서 상호를 사용을 못한다. 이에 위반의 상호를 사용자 있는 경우는 이로 인해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상호 폐지 청구 혹은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하나를 택일주할 수 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민법이나 상법이나 똑같습니다. 손해배상은 원래 어떤 제도의 장치 있죠. 제도의 장치. 그 장치를 실현하는 것과 별개로 손해가 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획일적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위에 가보시면 조문이 사망하고 2항이 보시면 3항에 가보세요. 전항의 폐지 청구와도 관계없이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의미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그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0번 다 한번 가볼까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 경우는 지역적 제한과 상호의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죠? 또 영업의 동일성하고 상호의 동일성도 요구하지 않아요. 이 부정한 목적 사용은. 이거는 언제 주로? 등기 전의 문제죠. 등기 전에. 그죠? 등기 전에 상호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가보시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아니죠. 누구든지 금지하지만 다만 동일 행정구역에서 등기한 상호를 사용할 때는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할 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12번은 틀린 겁니다.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들은. 자, 그 다음에 14번도 한번 보시면 상법 23조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가 뭡니까?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로 한정됩니까? 요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법원에서 이렇게 문제가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도 법원에서 법원직에서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문제를 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지문도 잘 낸 거예요. 23조 1항에서 말하는 이 오인식이 있을 수 있는 상호는 동종영업과 동종영업입니까? 아니에요. 동종영업 아닙니다. 동종영업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조문 한번 보세요. 여기 등기 전 23조 1항의 이 상호는 동종영업이 아니에요. 동종영업이 아닙니다. 동종영업 아닙니다. 그래서 상호도 동일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죠.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죠? 여기 등기 후 요거 권리 행사할 때는 동종영업이었다. 그렇죠? 동종영업이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이 모든 문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자, 명의대여자 책임 가볼까요? 24조입니다. 타인의 성명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영업주로 오인해서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 연대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요 연대는 무슨 연대라고 우리 알고 있죠? 예, 부진적 연대다. 그죠? 부진적 연대.
부진적 연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뭐 기본서 할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부진적 연대는 절대요하고 상대요가 있다. 그죠? 절대요는 변제다, 변제. 변제. 그 외에 뭐 승인 이런 것들 말합니다. 절대요는 연대 책임, 부진적 연대 책임지는 다른 자에게도 변제를 하게 되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요거 명의대자 책임이 있고요. 명의대자 책임은 판례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판례. 15분 단 풀어보시면 타인의 상호를 사용 영업을 허락하면서 명의대의 책임을 지는 자는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누구? 지는 명의대의 책임을 지는 자는 상인에 한정되지 않고 명의 차용자의 영업은 상행위가 아니어도 된다. 그렇죠. 타인에게 성명 영업을 허락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자, 명의 대여한 자죠. 명의 대여한 자. 요 허락한 자 있죠? 이 허락한 자는 상인도 가능하지만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 명의를 빌려서 사용한 자, 명의 차용자 있죠? 명의 차용자는요. 명의 차용자는 상인이 됩니까? 상인이 아니어야 됩니까? 명의 차용자는 상인이 될까요? 상인이 아닐까요? 명의 차용자는 상인이 됩니다. 알겠죠? 명의 차용자는 상인이 됩니다. 상인. 그런데 상행위는 아니어도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행위 아니어도 된다는 말은 우리가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준상행위도 있잖아요. 우리 준상행위. 우리 의제상해 있잖아요. 의제상해는 상행이 아닌 준상행이 하잖아요. 그죠? 그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상인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15번도 그걸 꼭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셔갖고 여러분들은 17번 한번 보시면 명의대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에 대해서까지도 미친다. 근데 명의 대여자가요. 그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에까지 피용자가 한 행위까지 책임을 진다 그러면 이거는 명의 대여자에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명의 대여자 인정되지 않는 또 하나가 뭐 있죠? 불법 행위 알겠죠? 명의 차용자의 불법 행위.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 행위도 책임 안 지고요. 불법 행위도 책임 안 집니다. 누가? 명의 대여자가. 알겠죠?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 행위, 명의 차용자가 한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명의 대여자는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8번도 한번 가보시면 뭐 18번, 19번 한번 볼까요? 명의 대여자가 허락한 범위 내 영업이 아니더라도 명의 차용자의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명의 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가요? 허락한 범위 내 영업이 아니더라도 틀렸죠?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허락한 범위 내 영업이면 책임지는 거죠. 아니더라도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 밑에 얘가 나와 있잖아요. 어, 정미소 명의를 보니까 영업 범위 내니까 정미소의 임차인이 정미소를 임차했다. 그리고 상호를 계속 사용했어요. 그럴 때 정미소를 임차했다는 것은 정미소 영업하는 것을 허락해 준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명의를 차용하는 자가 정미소 부지 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했어요. 정미소를 영업을 하라 했지. 누가 임대업을 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대해서만 우리 명의대여자 책임진다. 외관범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어
주로 이제 22번 한번 가보시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 있죠. 주로 여기서 이제 명의 대여가 많이 나와요. 건설업 명의 대여한 자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면허를 사용해서 하도급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하도급 거래를 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제 주체로 오인한 하수금에 대해서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진다. 당연히 집니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요. 하수금에 대해서도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집니다. 전형적으로 우리 명의 대여자 책임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이 건설업 면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건으로는 23번 명의 차용자는 상대방이 책임질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그죠? 중대한 과실된 책임져야 안 지는 것이 안 지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명의 차용자의 불법 행위는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자주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 27번은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돼요. 모르면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서도 여러분 기본서 다 배우시는 걸로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법원직은 제가 기본 강의를 안 했고 이제 법무사 하시는 분들은 뭐 제 기본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이니까 빠르게 해도 뭐 알 수 있을 겁니다만은 뭐 어떤 걸 과목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은 다 하셨으니까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책임은 부직력 연대 관계 있고 이 부직력 연대 관계는 상대호와 절대호에 있다는 것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절대호가 있다. 절대호는 오직 변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부직력 연대 관계이기 때문에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 1인이 행한 세무 승인 등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나 시효 이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상대효예요. 상대효. 알겠죠? 상대효의 예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상호 양도입니다. 상호는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이 재산권적 성격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격권적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호는 양도를 못해요. 못하라고 돼 있고요.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바로 1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상호는요, 아예 영업을 폐지해버릴 때 양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영업과 함께 통째로 넘길 때는 가능해요. 됐죠? 그리고요, 2번이 아주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호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돼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좀 아주 많이 나왔던 건데 여러분 보시면 나오죠. 어, 다른 데 가보면 전부 다 제3자라면 선의 제3자, 선의라는 말이 많이 붙잖아요. 그죠? 여기 선의가 없어. 없어. 그럼 어때요? 상호 양도 등기는 어떻게 한다?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 관계없이 어때요? 선악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법률 특징 잘 적어놨죠? 상호 양도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인데 선악 관계없이 대항을 못해요. 요건 또 다른 의미로 또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등기의 일반효라고 바로 배울 겁니다만은 37조 있죠. 이게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예외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등기의 일반효는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자는 대항 못하지만 악의자는 대항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효거든요. 그런데 그와 좀 다르죠, 그죠?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등기의 일반효와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등기의 일반효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또 그때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29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29번 가보시면 상호는요, 영업을 폐지하거나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할 수 있는데 상호 양도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아니죠? 거짓말이죠? 우리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여기에 선이라는 말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호 불사용 효과입니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어때요? 폐지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이것도 조문 문제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상호를 등기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안 해요. 폐지한 걸 간주한. 왜 그렇습니까? 그 상호를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상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했으면은 사실은 스스로 말소시켜야 되는 거죠. 안 하고 있다. 그죠? 예, 할 때 2주간 내에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내가 좀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예, 그리고 상호 부정 사용에 대한 뭐 이게 과태료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업장부 있는데 상업장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문의 법원직에서는 뭐 한 번 정도 나왔어요. 법원적이 나왔는데 예, 그다음에 법무사도 한 번 정도 나오고 거의 안 나와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별건 없습니다. 상인이 이제 작성하는 회계장부 대차 작성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 예, 상법에 규정한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한 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라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있는 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장부는 혹시 안 보셔도 뭐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예, 근데 법원직은 요거는 나왔어요. 계속. 상업장부의 보존 기간 있잖아요. 예, 그래서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를 보존해야 되고요. 전표,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이라는 것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조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업 등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